이 사진들을 한번 보세요. 언뜻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사진들이죠? 하지만 이 사진들 속엔 미스터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소한 공통점은 몇 년 동안 전 세계 역사학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100년 전에 러시아 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사진 촬영이 흔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역사적 건물의 사진을 찍는 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중 다수가 나중에 엽서와 포스터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고 그 누구도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한 적이 없었어요. 아주 최근까지 모든 것은 조용했습니다. 시베리아의 크라스노야르스크시의 한 연구팀이 지역 건물 사진 20여 장에 서 있는 작은 인물을 발견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곳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반면 어떤 곳에서는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연구원들은 이를 더 조사해 보기로 했고 곧 그림의 품질을 향상시켜 더 자세히 그 인물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진마다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자세로 서 있는 10살 정도의 소녀였습니다. 흰 오버코트에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늘 길게 따은 머리를 왼쪽 어깨로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길하다고 해야 할까요? 가장 놀라운 점은 그 소녀가 결코 웃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별일이 아니라 그저 가족들이 촬영해 보관하고 있던 사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 사진은 오직 부유한 사람들만이 즐길 수 있었던 값비싼 취미였습니다. 이 소녀는 어린 숙녀처럼 옷을 입고 모자와 손에 쥐고 있는 우산 모두 그 시대의 상류층이 사용하던 전형적인 액세서리입니다. 당시 러시아 귀족들은 보통 유명했고 사교 모임에 참석해 엘리트들 사이에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깊이 파고든다면 그들 중 누구에 대한 정보라도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녀나 그 소녀의 사진을 찍은 사람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16년 그 소녀를 발견한 연구원들은 그 소녀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전 세계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소녀는 부유하게 자란 게 분명했기 때문에 군주제의 지지자들이 힘든 시기를 겪었을 때 부모와 함께 러시아 제국을 탈출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유럽과 미국으로 도망치기 위해 돈과 연주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유럽이나 미국의 누군가가 그 소녀를 알아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비로운 이야기와 유령 같은 외모로 유령 소녀로 불리는 이 소녀는 계속해서 전 세계 역사학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부분의 사진들은 익명으로 찍은 것이었고 그중 몇몇 사진에 FEA라는 암호 같은 이니셜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기록 보관소를 샅샅이 뒤졌지만 사진을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은 그 소녀가 사진작가의 딸이라는 추측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진에 등장했기 때문이죠. 유령 소녀는 늘 같은 옷과 액세서리를 착용했기 때문에 처음에 사람들은 모든 사진을 같은 날에 찍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로 사진을 자세히 보면 소녀는 각 사진에서 다른 스타킹과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단 하루 만에 모든 사진을 찍었을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 그 수수께끼 같은 사진작가가 찍으려고 한 것이 자신의 딸이었다면 왜 그렇게 초점에서 벗어나 있었을까요? 고품질의 사진을 만들어내기 전까진 아무도 그 소녀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웅장한 배경과 대조적으로 소녀가 매우 작게 등장했기 때문이죠. 사진작가는 분명히 딸이 아니라 건물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몇몇 사진에서 이 소녀는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진에서 이 소녀는 가운데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때조차도 그녀는 사진의 초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당시 사진 촬영은 사치였고 그 당시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처럼 다양한 클로즈업 사진을 찍는 대신에 이 사진 작가는 가능한 한 가장 큰 범위까지 포함해 주변을 찍기로 한 거죠. 소녀의 표정과 자세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항상 침울한 얼굴로 카메라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도 항상 똑같고요. 등을 곧게 펴고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손은 우산을 받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얼굴을 진지하고 위험 있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사진작가는 사람들에게 치즈 대신 푸른을 말하게 했죠. 사진을 찍을 때 웃는 것은 훨씬 나중에 유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제국에서는 사람들이 꽤 자주 웃었어요. 특히 어린이들은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렬한 시선 보내는 10살 소녀를 보는 것은 다소 불안한 일이죠. 한 가지 더 이상한 것은 그녀가 전혀 나이를 먹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연구원들은 이 사진은 1906년에서 1908년 사이에 찍은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진을 찍을 땐 2, 3년이 흘렀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대의 아이들은 꽤 빠르게 성장하는 편인데 유령 소녀는 스타일이 약간 바뀌었을 뿐이고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가능한 유일의 답은 사진을 훨씬 더 짧은 기간에 찍었다는 거겠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 소녀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진의 중심이 아닌 흰 옷을 입고 이름도 없는 어린 소녀가 진짜 유령이라는 거죠. 정말 이 소녀는 신비한 사진작가를 괴롭히는 유령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기엔 옷을 조금씩 갈아입었잖아요. 유령들이 가진 옷들을 구비한 옷장이 있었다면 또 모르죠. 또한 이 소녀는 때때로 다른 아이들 옆에 있기도 합니다. 한 사진에서 이 소녀는 한 소년과 어깨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는 가난해 보이는 3명의 아이들이 있고요. 모두 똑같이 암울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선 하얀 망토를 입은 소녀가 유령 소녀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얼굴이 희미한 걸 보니 사진이 찍힐 때 고개를 돌린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울한 소녀는 근처의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 소녀와 사진작가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이 사진들은 한때 분명히 한 컬렉션의 일부분이었지만 모두 다양한 곳에서 발견되고 짜맞춰졌습니다. 어떤 사진은 개인 수집가가 기증한 것이었고 다른 사진들은 다양한 기록 보관소나 소장처에 남아있는 것이었죠. 이 사진들은 20세기에 유행했기 때문에 원본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기도 어렵습니다. 또 이 사진들은 크라스노야르스크시의 기념엽서나 도시 지역 명소의 포스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광범위하게 배포되고 명확한 저작권법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 사진들의 정확한 출처가 어디인지 밝히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까지 수년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수수께끼 같은 유령 소녀의 기원에 대한 단서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조사에 참여했지만 아무도 이 소녀나 소녀의 가족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이 놀라운 미스터리를 처음으로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